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스컷 리어링 자서전이에요. 이 사람은 100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딱 100살 됐을 때 나 이제 더 이상 안 살래 그러고 스스로 꽃길을 끊고 죽었는데 헬렌 리어링하고 같이 산 사람이죠. 유복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교육 잘 받고 지금 선망하는 와튼스쿨의 교수였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적인 요소에 대해서 늘 비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튼스쿨에 쫓겨나고 가는 대학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스피치를 멈추지 않았어요. 중요한 결심이 헬렌 리어링이라서 가능했던 거지만 내가 저 사람들의 자본에 기대서 살면 결국은 기생할 수밖에 없을 거다. 야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급자족해야 되겠다. 그래서 버몬트에다 자기가 직접 집을 짓고 직접 작물을 키우고 단풍 시럽 만들어서 환전할 수 있는 돈을 만들고 그래서 해마다 그랬대잖아요. 올해 얼마가 필요할까? 그거에 맞춰서 설탕 시럽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을 산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런 자극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책이고 또 하나는 장지연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혼자 그 엄청난 숲을 가꿀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라.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키워드가 되게 인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나 완벽하게 해야 돼. 아예 시작도 안 할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장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외부의 어떤 기준에 휘둘리지 마라. 외부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함이에요. 내 코드를 맞춰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완벽주의예요, 사실은. 나는 그렇게 해야 내가 만족해라고 적당히 합리화하는 건데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너는 정말 대단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왜 휘둘리냐 이거예요. 장자 얘기는. 젊은 사람이 장자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한참 일할 때는 거기에 맞춰 살아야 돼요. 허술하면 일 못해요. 이제 나이가 들면 거기에서 이제 벗어났을 때 근데 몸에 뱉잖아요. 완벽해야 되고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고 너그러워지고 좀 적당히 게을러야 시작을 하면 반드시 끝을 보는 게 아니라 끝이 하면 나중에 나오면 어때요?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아니냐. 남 의식해서 하는 거하고 내가 즐거워해서 하는 거하고 이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남 의식해야 되고 남이 평가하는 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알게 모르게 완벽해야 된다라고는 강박을 가져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적당히 게으르기도 하고 적당히 좀 빈 데도 좀 있고 그 빈 곳을 발견했을 때 화를 낼 게 아니라 내 진면목을 발견한 것처럼 유쾌하게 느낄 수 있는 특히 나보다 윗사람, 나보다 강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느끼는 편안함은 뭐냐면 허당기 있을 때예요. 그게 필요해요. 의식적으로라도. 나이 들어서 완벽하려고 하는 그거만큼 바보짓은 없다고 생각해요. 나이 들어서 장자를 읽는 게 적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거죠. 완벽하면 그냥 개나 줘라. 유병장수 그리고 무업장수 얘기를 하셨는데 시니어 세대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마인드셋? 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수입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는 존재 의미에 대한 거예요. 이게 항상 둘이 같이 있었거든요. 내가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그게 업이에요. 공식적으로 은퇴했고 수입도 뭐 연금 말고는 없고 그러니까 난 이제 무업인 거죠. 박탈감 혹은 뭐 공허함? 그게 왜 박탈감이고 공허함이지? 자유로움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의무의 삶에서 이제 권리의 삶으로 바뀐 거다. 늘 같이 있는 거지만 옛날에는 의무가 강해서 권리를 미처 못 누렸던 거를 이제 의무는 한 80% 90% 했으니 못 누린 권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권력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여가 개념이라든지 뭐 즐기 이런 것만 생각해요. 종묘 건너편에 세운상가가 있어요. 서울시에 정식으로 제안했던 거예요. 그거를 1층부터 4층까지 다 시니어한테 줘라. 1층은 카페, 바리스타도 시니어, 실버. 그 다음에 2층에는 담소하는 데고 3층은 도서실, 독서실, 도서관, 4층은 집필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내가 못 쓰면 일자리도 생겨요. 젊은 사람 데려다가 학생 데려다가 자서전 대필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구술하고 얘가 쓰고. 근데 이것도 이 사람의 이 세대의 자산들이잖아요. 누군가 기록해줘야 그게 살아남죠.
앞에 있는 종묘마당에 자원봉사자가 가서 무려 밥만 주려고 하지 말고 책 주고 커피 주고 그리고 거기서 독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데 공원에다가 1인용 의자를 좀 만들어라. 팔걸이 있는. 그리고 등받이에다 책 하나 그려놓으면 사람 지나가면서 저 책 읽는 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음번에 갈 때 책 하나 들고 가요. 책 봐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보기 좋잖아요. 그게 연대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이 탑골공원이나 종로 3가를 지나갈 때 안 봐요. 버스에서 안 보고 싶어 해요. 나도 늙어서 돈 없고 힘 없으면 적골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돈, 내 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책을 읽고 있어요, 노인네들이. 여기서는 한가롭게 장기도 두고 책 읽다가 토론도 해요. 그럼 지나가면서 그게 보기 흉할까요? 좋을까요? 좋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살면 나중에 일에 대한 수입에 대한 고민 없이 저렇게 여유 있게 가서 책 읽고 이야기 나누고 노후를 즐길 수 있구나. 그런 어떤 믿음,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 자산은 그 사회가 갖는 무지 중요한 가치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자고 해도. 근데 저는 지금도 그래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자, 경로당에서 뭐 서로가 바둑 두다 뭐 화투 치고 하다가 토요일 날 점심 먹고 호수공원에 다 모여서 벤치에 앉든 아니면 돗자리 깔고 한 시간씩 책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니어의 존재만으로도 사실은 그 사회가 꽤 멋있고 살만한 곳이 되거든요. 무업 장소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 읽어라. 그런데 가능하면 남 보란 듯이 읽어라. 여담이지만 저는 어디든지 가면 그 얘기해요. 지방이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이 여름 휴가 갈 때 꼭 책 한 권 들고 가세요. 조건이 있다. 반 권만 읽어라. 한 권 다 읽지 말고. 반 권 읽고 궁금해 보는 거예요. 나머지 어떻게 될까? 이건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럼 나름대로 막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며칠 뒤에 집에 가서 읽었더니 내가 예측했던 거랑 비슷해요. 나 천재죠. 추론 능력이 있잖아요. 집에 가서 다시 읽었더니 생판 달라요, 내 예측과. 나 천재죠. 이것과 다른 생각했잖아요. 그 다음에 반나절만 읽어라. 우리 휴가 길지도 않은데 반나절 이상 쓰는 건 휴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반드시 남보란 듯이 읽어라. 호텔 방에서 읽는 거는 반칙이에요. 로비 가서 읽어라. 카페 가서 읽고 모래사장에서 읽고 산정상에서 읽고 누구 있는 데서. 그러면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호텔 로비에서 뭐 책을 보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아, 저 미친놈 이럴까? 아니면 참 보기 좋다 그럴까? 후절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좋은 자극을 주는 것만 해도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게 연대예요. 뭐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나는 김제에서 왔는데요. 우리 김제 사람들은 이래요. 그럼 그게 이 브랜드 파워가 될 수 있다. 애양심의 어떤 뿌리일 수도 있고 대부분 도시마다 수변공원 다 있고 호수공원 다 있단 말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럴 때 날짜 정해서 노인회에서 그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문으로 가서 독서 플래시몹을 그런 식으로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무업장수에 극복하는 건 저는 최상이 책 보는 거. 예. 개인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을 3권?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스콧 리어링 자서전이에요. 이 사람은 100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딱 100살 됐을 때 나 이제 더 이상 안 살래 그래서 스스로 꽃길을 끊고 죽었는데 헬렌 리어링하고 같이 산 사람이죠. 유복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교육 잘 받고 지금 선망하는 와튼스쿨의 교수였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적인 요소에 대해서 늘 비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튼스쿨에서 쫓겨나고 가는 대학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스피치를 멈추지 않았어요. 중요한 결심이 헬렌 리어링이라서 가능했던 거지만 내가 저 사람들의 자본에 기대서 살면 결국은 기생할 수밖에 없을 거다. 야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급자족해야 되겠다. 그래서 버몬트에다 자기가 직접 집을 짓고 직접 작물을 키우고 단풍 시럽 만들어서 환전할 수 있는 돈을 만들고
그래서 해마다 그랬대잖아요. 올해 얼마가 필요할까? 그럼 그거에 맞춰서 설탕 시럽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을 산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런 자극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책이고, 또 하나는 장지연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혼자 그 엄청난 숲을 가꿀 수 있었는가? 그 책도 좋았고, 조윤재 선생이 쓴 다산의 문장들, 네. 거기도 다산의 그 편지라든지 뭐 문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히 부모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의 입장에서 삶을 보는 어떤 철학이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구절들이 많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지구를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적인 인식이랑 또 역사적인 인식을 강조하셨는데 그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어른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환경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뭐 우리가 분리수거 잘하고 뭐 이런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 때문에 생기는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인공언어를 자연언어로 전환하는데 284톤의 탄소를 배출했어요. 물론 지금 이제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한 사람이 배출하는 탄소가 평균 5톤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빅데이터의 시대예요. AI의 시대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게 되게 클린하다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게 만들어지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소비돼야 되고요. 전기를 만드는데 화석연료가 엄청나게 쓰여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탄소의 발생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거부할 수 없고 AI를 외면할 수 없어요. 그럼 해결은 뭐냐면 불필요한 빅데이터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스몰 데이터라든지 미드 데이터에 대한 생산과 소비도 고민해야 되고 불필요한 데이터 소비를 줄여야 되고 AI나 뭐 이런 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 그냥 앉아서 할 거 없으면 그 짓만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 한 번만 참아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나무 심고 무슨 뭐 분리수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줄일 거냐. 시니어들이 먼저 가르쳐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게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제인데 지금의 어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뭘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투쟁했고 그랬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시대를 잊지 말아야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고요. 더 웃기는 거는 젊은 세대 내가 사회에서 받은 불이익과 불편함을 이런 쪽으로 해소하는 20대 극우 세력이 생기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거든요. 이거는 지금의 시니어들은 적당히 타협도 하고 적당히 비겁하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모여서 어깨에 동무하고 돌 던지고 다치고 그래왔던 거예요. 물론 그래도 취직은 되니까 했던 거지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시니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주니어한테 니들 이렇게 비겁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취업이 안 돼. 그렇게 안 해도 취업이 될똥말똥한데 그 짓 하고 앉아있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요구할 게 아니라 어렵게 싸워서 얻은 가치에 대해서 이게 왜 소중한지는 증언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수고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시니어가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남겨놓고 가야 될 유산인 것 같아요. 왜 민주주의가 소중한지. 또 하나는 경계해야 될 게 그런 거죠. 지금 우리 그런 거죠. 언론을 봐도 언론 자유가 있을 때는 뭐 민주 정권에 대해서 온갖 쓰레기 같은 말을 다 쏟아내다가 정권이 바뀌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알아서 기고 그 짓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싸워서 얻은 거에 대해서는 무임승차하면서 마음껏 이익을 누리다가 그게 바뀌면 거기 올라타서 오히려 호가호위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짓을 타연스럽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게 따끔하게 경고해야 되고 일종의 시대적 증언자잖아요. 그 역할을 시니어들이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우리가 자랄 때 왜 좋은 모델이 없지? 왜 어른들은 저렇게 무심하게 살아가지? 라고 원망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 나이가 된 거예요. 아, 저렇게 살면 지금 좀 힘들어도 살만하겠다.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는 참 괜찮은 거겠다.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내 삶도 늘어지거나 나태하거나 퇴락하지 않고 늘 리프레시 될 수 있고 내 어떤 삶의 의미, 앞에서 말한 작은 왕자, 나였던 그 아이가 나인 그 아이로 살아있고 나일 그 아이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